자, 여러분. 진짜로 교정적 정의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아니, 이 정도 됐으면 한번 이상한 걸 느껴야죠? 아니, 뭐시여? 방금 시간이 오후가 아니었는데 왜 오후가 된겨? 라고 하시면은, 네, 맞아요. 제가 밥을 먹고 놀다가 파리타임 하다가 왔습니다. 그래도 나름 생산적이었던 게 영상 편집도 좀 하고 왔다는 점. 절대로 볼 게 없어서, 놀 게 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영상 편집도 하고 왔다. 자, 그래서 사문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일탈 행동을 교정하는, 이제 이 마땅한 처벌을 내리는 걸 교정적 정의라고 하는데요. 이런 처벌을 내리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야, 드디어 매미 소리가 들린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오늘 윤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번 여름은 뭔가 이상해. 모기도 없고 매미도 없는데 러브버그만 개 많아가지고 화가 나요. 근데 여러분, 러브버그는 물 뿌리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 명당 하나씩 물 스프레이를 들고 다니면서 러브버그한테 쏘면은 러브버그가 알아서 멸종하지 않을까? 제가 사실 지금까지는 러브버그 0킬이어가지고 사실 이 세상에 기여했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 기여 안 했느냐? 제 새 신발을 그런 러브버그 같은 더러운 벌레한테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러브버그가 익충이란 사람은 너무 생명주의야. 왜? 생명중심주의야. 내가 봤을 때. 인간중심주의에서 봤을 때는 러브버그는 해충이야. 그냥 징그럽고 무슨 막 드럽게다 이렇게 날아다녀요. 이거 뭔지 아시죠? 뭔가 이렇게 날아다녀요. 무슨 이렇게 날아다니거든요. 너무 싫어. 빨리 밟아서 없애고 싶어. 자꾸 저한테 잘 달려들어요. 여러분, 무조건 하얀색 옷 입지 마세요. 하얀색 옷 입으면 러브버그 계속 달라붙어가지고 저희 가족이 가는데 자꾸 흰 티 입은 사람한테 한 3-4번 달라붙어서 옆에 있는 제가 더 짜증이 날 정도였어요. 네, 교정적 정의로서 처벌에 대한 관점인데요. 응보주의와 공리주의가 있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응보주의와 공리주의가 있는데요. 어떻게 정리를 할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응보주의. 잠시만요. 두께가 살짝 애매한데. 아하. 15였던 것 같네, 내가 썼던 게. 오케이, 그러면 응보주의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만한 게 응보주의고요. 공리주의도 있긴 합니다. 보겠습니다. 응보주의는요, 이제 응당한 보복이라고 해서 한무라기 법전에도 있고요. EX로 EX가 아니라 EX, 예시로 칸트가 있습니다. 처벌의 본질은 범죄 행위에 대한 응당한 보복을 가하는 거래요. 처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응당한 보복. 한무라기 법전 아시죠?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어야 되고 물건을 훔친 사람은 그만큼의 노예 무역을 하거나 모시게 해야 된다라고 예전에 한무라기 법전에 적혀 있었죠. 1학기 중간고사 때. 그래서 어라? 방금도 시간이 좀 지났네? 이거는 제가 이제 편집한 영상 올리느라. 네, 그래서 이제 처벌의 본질은 뭐라고 했느냐. 응당한 보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동등한 형벌을 부과해야 돼. 동등한 형벌. 이거 근데 너무 필요해. 동등한 형벌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형벌의 2분의 1이라도 우리나라는 좀 해야 돼. 너무 약해. 범죄 행위에 대한 개인의 책임. 근데 맞죠. 책임져야죠. 범죄 저지른 사람이. 너무 근데 여러분, 어디서나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공리주의도 조금 이해를 해보자. 이게 동등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동등성의 원리. 여러분, 윤리는 제가 바로바로
올려드릴 거긴 한데 그 자료를 올려놓는 계정에 지금 제가 아직까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늦게 링크를 올릴 수도 있어요.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난 진짜 너무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아니면 그냥 캡처해서 쓰셔도 되긴 하는데 글씨만 읽을 수 있으면 되잖아요. 캡처하셔도 됩니다. 제가 캡처 타임을 드릴게요. 이따가. 공리주의는 벤담이 있습니다. 벤담이 뭐야? 처벌은 사회적 이익을 증단하기 위한 수단이죠. 사회적 이익을 증가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법의 이익보다 처벌로 인한 손실이 더 크도록 이거 너무 중요해. 근데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다 처벌 손실 그러니까 이래야 그 범죄를 안 저지르겠죠.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더 손해를 보니까 안 저지르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처벌의 사회적 효과 그냥 써. 그냥 강조를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책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중요시 봐라 라는 느낌으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또 얘기가 나옵니다. 공리주의 얘긴데요. 모든 형벌은 그 자체로 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이다. 응애가 아니고 악이다. 딴 얘기 또 하고 싶은데 참을게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지만 참을게요. 만일 형벌이 허용되어야 한다면 더 큰 악을 없애는 것을 보장하는 한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중략, 위법행위의 이득은 상당한 쾌락, 그 자체 또는 쾌락에 해당하는 어떤 것으로 위법행위의 이득은 처벌보다 대체로 더 확실하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위법을 했을 때 이득이 처벌보다 더 나은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위법행위의 이득에 대한 우세함을 유지하려면 처벌의 확실성과 근접성이란 두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는 만큼 처벌은 크기라는 면에서 가치를 부과시킬 수밖에 없다. 범죄자의 교화와 범죄 예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끝난 줄 알았지? 교황이라고 할 뻔? 범죄 예방. 근데 약간 제 목소리가 좀 쉬어 있는 것 같아요. 몰랐는데. 사실 저는 평소에 이 톤으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진짜 편하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편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지? 한번 편하게 얘기해볼게요. 근데 편하게 얘기하면은 목소리가 더 낮아져가지고 모든 형벌은 그 자체로 악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형벌이 허용되는 경우 이건 중요한 것 같으니까 쓰고 가겠습니다. 더 큰 악 없애는 수단 없애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써야 된다 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근데 진짜 편하게 얘기한다는 게 뭐지? 그냥 기분이 되게 안 좋아 보이는 사람이 됐네. 다음은 이제 개인의 책임인데요. 그가 살인을 했다면 그는 죽어야만 한다. 너무 극단적이다. 사형은 고통받는 인격 안에 인간성을 끔찍하게 만들 수도 있는 모든 가혹행위에서 범죄자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형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네요.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인격 안에 인간성을 끔찍하게 만드는 이거는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므로 다 쓰겠습니다. 안 돼! 라고 말하실 수 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제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인데요. 만드는이라고 하겠습니다. 가혹행위에서 범죄자 구원이라고 하고 싶긴 한데 구원이라고 하면 약간 의미가 바뀔 것 같아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형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응보주의는 사형을 지지합니다. 우리나라도 필요할 것 같다고요? 사실 우리나라에 그런 범죄자 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뭔가 지금 당장 사형을 집행하고 싶은 그런 범죄자라기보다 범죄자 새끼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중에 보면 공리주의가 종신노역형으로 이득을 본다고 했습니다. 종신노역형으로 이제 스포를 하자면 종신노역형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나는 범죄를 안 저질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종신노역형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교도소 복지가 너무 좋아서 뭐 교도소에 뭐 에어컨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개소리가 돌던데 진짜 뭔가 많이 잘못됐다. 교도소가 자러 가는 곳이었냐? 아무튼 우리나라는 종신노역형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종신노역형을 강화시킬 게 아니라면 그냥 사형 제도를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오히려 신기한 건 응보주의에서는 이런 사형 제도를 상당히 좋은 행위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범죄자는 이미 인간성을 벗어났어. 그런 약간 그러니까 얘는 좀 나쁜 인격이 생긴 거야. 이 그림을 그려 볼까요? 인간만이 책임질 수 있어. 인격 존중을 합니다. 의외로 범죄자의 인격을 존중해주네요. 왜? 얘네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미 사람을 죽였어? 너는 지금 사람이 아니네. 살해를 했어. 살인을 했어. 그럼 이 살인자는 이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니다. 근데 지금 거의 사람이 아닌 거야. 얘는 지금 이 살인자는 지금 나쁜 인격에 쌓여 있어. 이 나쁜 인격 안에 갇혀 있어. 그러니까 여기를 이 나쁜 인격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사형을 한다. 라는 겁니다. 해방. 여러분도 진짜 지금 딴 얘기 너무 하고 싶은데 완전 참고 있어요. 제가 딴 얘기를 요즘 줄이기 시작하니까 강의가 너무 빨리 끝나서 이런 개꿀이하고 이제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자꾸 중간중간에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집중력이 떨어지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얘기가 안 하면 지금 다 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강의보다 제가 좀 더 지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 대신 좀 더 공부 효율은 올랐겠죠. 그래서 인간만이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인격 존중을 오히려 하는 거야. 사형이 오히려 범죄자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제 공정한 처벌의 조건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잠깐만, 응보주의가 뒤에 또 나오나? 좀 더 자세히 응보주의를 더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 사형에 있어서 응보주의 또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요, 이제 공정한 처벌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결국에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범죄는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처벌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이런 진지한 얘기하다 콧물을.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요것은 무엇이요? 요것은 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이 있어야 한다. 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이 있어야 돼. 법이 없는데 다짜고짜 처벌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법이 공정해야 함. 공정해야. 그냥 공정한 법이라고 하면 되는 걸 도대체 왜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피의자가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는
유죄 조건 성립해야 함. 여러분, 제가 아무리 범죄심리학가다, 꿈이 프로파일러다 라고 해도 피의자가 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검색해 볼게요. 뭐야, 그걸 몰라? 이 사람 되게 웃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야, 이 강의를 보는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어. 용의자. 피의자는요, 범죄 혐의가 있어서 정식적으로 입건은 됐는데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람을 피의자라고 합니다. 용의자. 공소는 뭐야? 공소는 아마 제가 알기로 판결은 안 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직 재판은 안 했는데 얘가 용의자라는 거는 이제 밝혀진 시점인가 봐요. 비례성의 원칙. 요것은 무엇이냐면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범죄와 형벌 사이. 적절한 균형이 있어야 하고 형벌은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초과하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처벌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친구를 때렸다. 근데 제가 사형을 당한다. 이런 거는 좀 밸런스가 안 맞겠죠. 그러니까 때렸다가 툭 하고 쳤는데 이 새끼 봐라 사람을 치나 이러고 사형을 시켜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형벌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럼 법과랑 좀 안 맞으시네. 네, 여기서 한번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색칠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아, 네모네모한 형광펜이 좋다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거 왜 이렇게 100으로 해야겠는데? 응보주의가 있고요. 공리주의가 있다. 그리고 칸트 벤담 있다는 거. 얘는 어차피 나중에 또 나오기 때문에요. 아, 근데 벤담은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벤담은 안 나옵니다. 사형에 있어서는 벤담이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래서 벤담은 좀 보고 가시고 어차피 칸트는 이따가 또 보니까 체크를 따로 하지는 않을 거고요. 동등성의 원리 한번 보고 가고요. 모든 형벌은 그 자체로 악이다.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아, 이게 순서가 반대로 돼 있네. 범죄자의 교화. 범죄 예방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 오케이.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것도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사실 이거는요. 얘네 두 개만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막 어렵진 않을 건데 그래도 응보주의가 하려는 말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 강의를 보고도 이해가 안 된다면 다른 분의 강의를 보거나 책을 좀 더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제가 이해한 대로만 말씀드리는 거라 사실 여러분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응보주의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요. 이따가 또 하지만 그래도 한번 보고 가셔라.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별표가 쳐져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나오겠다라는 말씀이시겠죠? 아, 뭐야. 여러분 중요한 건 빨간색으로 제가 하는데요. 이거 빨간색으로 하면 안 됐네. 오케이. 아무튼 중요하다. 공정한 처벌의 조건. 알고 가셔야 된다. 그럼 사실 여기도 다 이렇게 해야 되긴 하는데. 오케이. 어차피 많이 없어서. 근데 여러분 배경이 좀 연한 게 나은가요? 이거 너무 진한가? 지금 색깔은? 옛날에 쓰던
연한 색깔이 좀 더 나은 것 같다. 아유 귀찮아. 오, 별 되지 마. 뭔가 별을 색칠하지 않으면 불편해. 여러분 러브버그를 죽여봤자 그 무서워봤자 최악의 상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러브버그 다들 죽이시길 바랍니다. 러브버그 제발 다 같이 죽여요. 나의 한 번의 그 도움이 모두를 좋게 할 수 있다. 공리주의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러브버그를 죽이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냥 이걸로 하지.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교정적 정의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좀 덥네요. 그래서 공리주의가 사실 베카리아까지 하면 되기 때문에 아마 오늘 앞으로 한 30분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긴장 하도 덜도 마시고 보겠습니다. 근데 또 문제점이 있죠. 이게 또 막상 좋은 건 아닙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그거를 여기서 나눠야지 문제점이 갑자기 여기서 등장을 하냐? 당황스럽네. 여기서 계속 이어서 쓸게요. 프린트가 살짝 조금 정리가 안 되어 있네. 자, 마이너스 보겠습니다. 단점은 무엇일까요? 범죄 예방에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다. 실제로 사형제도를 집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별로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었다는 그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사형이 사실 정말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화에 상대적으로 범죄자가 또 사실 사람이긴 합니다. 가끔 사람이 아닌 짐승도 있긴 하지만 교화에 이제 무관심할 수 있다. 왜? 죽일 생각만 하면 사실 교화를 하겠다는 의도는 아니긴 합니다. 죽이겠다는 건 교화는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없애버리겠다라는 느낌이죠. 예방적인 차원에선 좋을 수 있으나 근데 얘도 공리주의도 똑같습니다. 처벌 예방 증명 어렵다. 얘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범죄자의 처벌을 사회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와, 이거 좀 신기하네. 범죄자 교화를 사회 안정 수단.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 인간 존엄성? 그놈의 인간 존엄성은 도대체 언제 지킬 수 있는 걸까? 야, 매미 소리가 들리니까 진짜 여름 같다. 근데 날씨가 왜 이렇게 안 덥냐? 여러분 정말 매미의 계절이 온 걸까요? 매미 근데 이번에 왜 이렇게 약하냐? 매미가 뭐 시끄럽지도 않네. 원래 제가 지금은 제 방이 아니긴 한데 예전에 언니 방 쓸 때 매미가 새벽 6시마다 방충망 붙어서 울어대가지고 제가 강제로 기상을 했었거든요. 그때 뭐 중학교 때라 괜찮긴 했는데 상당히 감성이 있었다. 악몽이고 지옥이었지만 나름대로 지나고 보니 여름이었다. 여름이었다. 근데 이번 여름은 매미가 울지를 않냐? 이러다가 여름이 지나가겠어 라고 했지만 여러분 아직 8월은 오지도 않았다. 이제 슬 매미들이 태어나겠죠? 그 예전에 수학 문제 그 수학책에 문제 중에 그거 있었는데 매미 무슨 매미는 뭐 2년마다 태어나고 무슨 매미는 3년마다 태어나는데 얘네가 겹쳐서 만나는 그 연도를 구해라라고 하는 최소 공배수 문제가 있었는데 좀 그때 뭔가 신기했다. 얘네가 따로따로 태어나는구나 하고. 자,
자, 처벌의 조건이 있고요. 문제점도 있고요. 사형 제도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이 있습니다. 사형의 의미는요, 범죄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박탈하는 법정 최고형인데요. 이건 쓰고 가지 않을게요. 왜?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 인위적으로 박탈하는 거 맞잖아. 그래서 이제 사형 제도에 관련된 그 윤리적 쟁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형제도 윤리 쟁점 이렇게 보고 가면 딱 좋을 것 같고요. 자, 무엇이 있을까? 이것도 중요하니까요.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무조건 문제 나오고요. 근데 사실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분량이. 첫 번째로 칸트가 등장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칸트예요. 이번에도 옆으로 나누겠습니다. 옆으로 안 나눠도 되나? 잠깐만. 아, 루소도 나오네? 그냥 이렇게 가겠습니다. 위아래 순서로. 우선 칸트가 등장을 하는데요. 칸트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사형은 살인자의 고통받는 인격을 해방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존엄성 실현.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아까 했던 얘기 그대로 또 하고 있는 거고요. 살인자의 고통받는 인격. 왜? 살인을 저지른 순간부터 그 내면에 있는 사람과 그 겉에 있는 나쁜 인격이 이렇게 따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 너무 힘들어요. 저희 나쁜 인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형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나쁜 인격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겠죠. 이해가 되실란가 모르겠는데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정언명령. 칸트는 정언명령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결국에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언명령 뭐였죠? 제가 머스트 슈드 하면서 얘기했었죠. 뭐뭐 해야만 한다. 당연히 진짜 당연시되는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정말 당연한 거. 그래서 범죄자의 처벌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그냥 토달지 마. 원래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응보주의 관점에서 사회개혁에 포함될 수 있다. 뭐야 갑자기 내려가. 사회개혁에 포함된다. 그래서 에어컨을 안 켜시는구나. 엄마 아빠가. 아직 여름이 안 와서 에어컨의 시원한 맛이 진짜 좋긴 한데. 그래서 아래에 또 글이 나오는데요. 형벌을 의욕했기 때문이 아니라 형벌을 받을 만한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다. 의욕이 뭐야? 검색해. 진짜 윤리는 근데 말이 너무 어려워. 무엇을 선택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나 욕망, 선택이나 행위의 결정에 대한 내적이고 개인적인 역량. 의지라고 하네요. 그럼 좀 더 쉽게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형벌을 의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형벌을 받을 만한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다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면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 어디에도 정의를 만족할 다른 대안은 없다. 사법적 형벌은 결국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 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는 없고, 그러니까 가해지면 안 되고 오히려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항상 그 때문에 그에게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가해져야 된다. 무조건 그가 저지른 범죄는 그한테 가해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타인의 의도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수는 없고 물건을
대상들 속에 섞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법적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 없고,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항상 그 때문에 그에게 가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타인의 의도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수는 없고 물권의 대상들 속에 섞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형벌에 있어서 공적인 정의가 의존하는 원리는 동등성의 원리다.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가 살인을 했다면 그는 죽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법적으로 형벌에 있어서 사형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범죄 예방 교화를 위한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살인자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인을 한 사람은 죽어야 돼.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게 사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는 없어. 그냥 너는 살인을 했기 때문에 넌 사형을 당해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범죄자를 위해서 사형을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사형을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살인을 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야. 정원명령 뭐였어? 토달지 마라였잖아요. 나는 내 맘대로 간다. 토달지 마라. 명령하지 마라. 근데 명령하고 있네. 아무튼 정원명령 그런 거였잖아요. 그냥 얘는 그거야. 살인하면 사형 당해야 된다. 근데 그건 살인을 한 사람 때문도 아니고 사회의 이익 증진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살인자는 죽어야 돼라는 느낌으로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윤리를 잘 푸는 방법은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칸트가 하는 말 모래에 토달지 마시고 오케이 나는 오늘부터 칸트야 라고 생각하고 칸트에게 몰입해서 하는 겁니다. 나는 칸트다. 칸트에게 몰입해. 지금 여러분 배우예요. 여러분들 배우인데 지금 칸트가 나오는 영화를 개봉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주연으로 딱 칸트 역할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당신의 연기를 기대하고 있겠죠. 여러분들의 연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칸트에 몰입해야 되잖아요. 하고 이렇게 몰입한 다음에 오케이 살인자는 무조건 죽어야 돼. 살인자는 무조건 사형당해야 돼. 다른 이유는 없어. 사회를 위해서, 살인자를 위해서도 아니야. 정원명령에 따라서 살인자는 사형을 해야 되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칸트에 몰입하면서 공부하면 윤리가 100점 나오는 건 시간 문제야. 그래서 사형은 인간성을 위협하는 가혹행위에서 범죄자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다. 인데 조금 약간 모순이 있는 게 그래서 사형이 인간성을 위협하는 가혹행위에서 범죄자를 벗어나게 해주는 거니까 결국에 범죄자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닐까? 라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문제를 풀어봐야 돼. 이것도 문제의 문제인데 problem of problem인데 약간 혼돈의 카오스? 지금 약간 이거는 문제를 좀 풀면서 감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하고 싶어 하는 게 뭘까를 조금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서 이런 거였구나 하고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이라는 게 아니고요. 다음은 루소입니다. 칸트 말 되게 길지 않은데요. 아니 근데 뭐 더 쓸 게 없긴 한데 뭐 한 줄 더 써본다 하면은 사형은 사회 살인자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다 라는 거. 오직 정원명령.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사법적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해서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수단을 되게 안 좋아하네요. 칸트는 수단을 되게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고통받는 인격, 즉 가혹행위.
이건 좀 저도 문제를 풀면서 익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보강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루소에 대한 얘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소는 오히려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칸트가 워낙 말이 많았기 때문에 루소는 오히려 easy 할 수 있어요. 잠시만요. 이 색칠하고 가요. 너무 중요하고요. 아, 이것도 넣고 가면 되겠다.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용을 안 하면 안 되는 거네. 이거 너무 중요하고요. 진짜 다 중요합니다. 다 빨간색으로 칠하고 싶은데요. 수단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자, 이렇게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루소 보겠습니다. 루소는 사회계약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친구고요. 우리가 나중에도 볼 거고 사회와 문화에서도 세계사에서도 만났습니다. 이게 근데 약간 개꿀이죠. 모든 과목에서 연계되기 때문에 지식 있으면 야르야르 게야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루소는 역시 사회계약설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칸트는 이제 응보주의인데 얘는 사회계약설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요. 관점에서 계약자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형제도는 정당하다. 왜 살인마, 중범죄자들 사형을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겠죠? 좀 거슬리니까 제가 조금 한 칸 띄워드릴게요. 사실 제가 띄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띄워드릴게요. 왜냐면 나중에 프린트할 때 애매하게 잘리는 경우가 있어서 막 이렇게 딱 프린트했는데 여기 루소까지 한 줄 나오면 좀 킹받잖아요. 루소는 자발적 상호계약을 근거로 살인자에 대해 사형이나 추방을 통해 그를 국가로부터 분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얘는 추방도 있네. 국가로부터 분리한다가 중요하다. 타인의 희생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 필요하다면 마땅히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야 한다고 합니다.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타인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 사람도 죽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체와 모든 능력을 공동의 것으로 만들어 일반의지, 하기 싫어진다 갑자기. 이런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면 화가 나는 게 정상이겠죠. 분리. 자, 보겠습니다. 일반의지라는 게 있네요. 아래에 쓸까? 우리는 자신의 신체, 능력을 이제 공동의 것으로 만들어서 뭐야 이게 일반 의지를 최고 감독하에 둔다. 이해가 안 될 땐 일단 다 쓰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 쓰고 보겠습니다. 와우, 무슨 소리일까? 일단 일반 의지가 뭔지를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계약은
그리고 각성원을 전체와 불가분의 부분으로서 한 몸으로 받아들인다. 사회계약은요, 계약자의 생명 보존을 목적으로 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면 수단도 요청됩니다. 타인의 희생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사람은 아까 했던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야 된다. 모든 인간은 살인자에게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살인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이 죽임을 당해도 좋다고 동의한 것이다. 사회계약은 시민의 생명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다. 사회계약을 할 때 지금 양치를 하고 싶은데 언제 해야 될지 타이밍을 못 찾고 있어요. 내 펜 어디 갔냐? 일반의지의 최고 감독하야 된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회계약을 할 때 시민은 국가의 생명박탈의 원리를 양도하였으므로 국가는 타인을 살해한 시민을 사형에 처할 권리가 있다. 빠바바빠빠빠바바빠 대한의 국모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따따따 6.25 엊그저께였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일단 사회계약을 할 때부터 생명권을 이미 국가한테 줬다는 거야. 이거 쓰자. 사회계약할 때. 난 태어날 때부터 사회랑 계약했는데 어떡하냐? 선택권이 없네. 국가에게 생명권 줘. 약간 조금 문제로 나올 만한 게 살짝 보여요, 지금. 왜냐면 이거 사실 같은 결이긴 해. 사형제도를 결론적으로 해도 된다는 의견은 있는데 루소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칸트와는 다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수단적으로 써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계약은 계약자의 생명보존을 목적으로 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면 수단도 요청된대요. 수단도 가능. 그러니까 얘는 좀 차이가 있네. 죄인을 사형할 때 우리는 그를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적으로서 처벌하는 것이다. 무슨 소리야? 왜 소리를 내니? 선풍기가 저기 존재감을 뽐내고 싶은가? 사형 시 이제 아군이 아니고 적으로서. 뭐야? 갑자기 막 소리내. 시민으로서가 아니고 적으로 처벌하는 거예요. 좀 여기 파트가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좀 많이 썼는데요. 이런 거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도움이 된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해? 그 심리와 판결은 그가 사회계약을 파기하였고 아하! 따라서 이미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에 내가 살인마가 됐어. 그러면 이미 살인마, 그러니까 범죄자는 이미 사회계약 파기. 이미 나는 약간 독소 불가침 조약을 파기한 것처럼 국가 구성원 아님.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독소불가침 조약도 이제 독일이 독소불가침 조약 파기한 다음에 야무지게 러시아로 넘어갔잖아요. 러시아랑 전쟁하러 갔잖아요. 그것처럼 이미 계약을 파기했으면 우린 적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죽이는 건 정당해. 여러분 만약에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와 C라는 나라가 있는데 A랑 B가 동맹을 맺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서로를 공격하는 건 잘못되는 거겠죠. 왜? 계약을 했잖아. 근데 만약에 A가 야 C를 쳐들어가려면 B 지역에서
그거 뭐야 자원을 좀 빼와야 되는데 이러고 A가 그냥 이 조약을 파기하고 B를 공격했어요. 그럼 조약을 파기한 순간부터 이미 같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B는 A를 이제 뭐야 전쟁 공격을 해도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이제 범죄자가 되는 순간부터 이미 너는 우리 집에서 나간 거란다. 죽어라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사람 있는데 얘가 이렇게 범죄자가 여기 있다. 범죄자 된 순간부터 이미 얘는 여기를 나간 거야. 우리는 너희를 지켜줄 수가 없단다. 죽어라.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오케이? 이것도 사실 윤리는요. 정확한 이해 그리고 문제 많이 풀기를 하면 감을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사실 감만 제대로 잡아도 100점 맞는 과목이 윤리라서 어떻게 보면 윤리가 날먹갈목 과목이긴 해요. 제가 다 해봤는데 세계산 양이 너무 많고 암기왕들이 너무 많고 사무는 그냥 양이 많아서 양을 빨리빨리 터득한 사람들이 이기는데 윤리는 약간 재능빨이 있는 것 같아. 좀 더 윤리를 잘한 애들은 이런 말들을 쉽게 파악하고 이 주장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금방 이제 잘 안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 자체는 양이 많지 않은데요. 이해를 잘 해야 합니다. 야, 여기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이거 가져가겠습니다. 사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사회입니다. 사회. 사회는 좀 딱딱하네. 근데 여기서 살인을 한다. 그러면 적이 되는 겁니다. 너는 이미 우리 색깔이 아니다. 넌 적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야? 추방과 살인해야 한다. 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쌤이 적으신 건 아니고요. 제가 적었습니다. 이거 한 번씩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베카리아입니다. 베카리아는 오히려 사형제도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요. 좀 더 구별이 잘 된다는 장점이 있다. 에? 베카리아 베카리아 두비두비두바뚜 베카리아 베카리아 아 외톨이야네. 외톨이야 공리주의 관점에서 뭐야 이거 쓰고 가야겠다 그러면 루소 뭐야 사회계약설이죠. 이거 색칠하고 갈까? 베카리아 베카리아 저번처럼 그 옛날에 그 1학기 이제 중간고사 때 했던 것처럼 얘네의 관점에 있어서는 제가 이렇게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칸트는 어떻게 써야 되지? 내려. 오케이, 좋아. 칸트는 응보주의고요. 이제 얘는 약간 사회계약설 얘기도 하긴 하는데 응보주의로 보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다. 이렇게 보면 좀 더 좋아요. 정언명령 얘기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베카리아 노래 그만 부르라고요? 부르고 싶은데요? 얘는 이제 공리주의 사회계약론
생명권 포함 안 하는 얘는 특징인데요. 사회 계약론이긴 한데 얘는 생명권이 안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따가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될 거고요. 얘는 생명권도 포함되어 있고 얘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보겠습니다. 보자.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사형보다 종신노역형이 좀 더 이익에 부합한다. 생명은 양도할 수 없다. 자, 종신노역형이 사형보다 뭐라고 얘기해? 범죄 예방가? 근데 나 약간 설득당했어. 어찌하면 좋아. 뭐야. 지금 약간 기침이 나오려고 하면 제가 가끔씩 영상 끄고 기침을 하는데 지금 영상 멈추는 버튼 왼쪽에 이제 화면 키기가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하나도 나오지 않았게 지금 눕혀놓고 하고 있고요. 심지어 카메라가 여기 위쪽에 달려있기 때문에 와 근데 왜 이렇게 이쁘냐? 저게 투명한 거 완전 좋아요. 투명한 컵 너무 이쁜데? 이참에 하나 보여드릴까요? 마라람 이거 맛있습니다. 나 사줘 김. 하하하하하. 이상. 범죄 예방. 전체 이익, 사회 이익의 야르이다. 그리고 생명권은 양도하지 못한다. 나라가 뭔데 나를 죽여? 생명권을 어떻게 양도하냐? 그래서 사형은 안 됩니다. 사회계약은 생명 보존을 위해 맺은 건데 생명을 빼앗아 버리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인 금지를 규정한 법의 근거에 살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끔 제가 이렇게 조용해지는 거는 무슨 얘기인지 한번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멍 때리거나 멘붕이 와서가 아니고요. 그래서 사형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사실 제가 총정리해서 좀 더 말을 잘하는 이유가 이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서 좀 드립이 술술 나오고 뭔가 끊김이 없는데 이렇게 바로바로 즉석에서 공부하는 거는 이해를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가끔 제가 조용해질 때가 있습니다. 형벌의 목적은 감각적 존재인 인간을 괴롭히고 고문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범해진 범죄를 원상태로 되돌려 놓자는 것도 아니야. 형벌의 목적은 오직 범죄자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해악을 입힐 가능성을 방지하고 타인들이 유사한 행동을 할 가능성을 억제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형벌 및 그 집행의 수단은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간의 정신에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인상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수용자의 신체에는 가장 작은 고통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벌 간의 비례. 인간의 정신에 수용자 신체, 수용자 범죄자 가장 작은 고통을 줘야 한대요. 왜? 살인범의 끝없는 비참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사형보다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완전 중요해. 미저러블
저희는 종신노역형을 좋아합니다. 사형은 너무 일시적이라는 거죠. 일시적인 공포만 주고 금방 잊혀진다. 그래서 종신노역형이 끝없이 비참한 상태가 종신노역형이고요. 사형보다 낫다. 근데 나도 개인적으로 사형이 마땅히 막 엄청 좋은 수단이라고는 생각이 안 되긴 해. 그러니까 범죄자가 사실 자기가 범죄를 저지른 만큼의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게 저도 응보주의긴 한데 개인적으로 사형은 뭔가 범죄자 조우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범죄자가 좀 더 고통을 받고 뭔가 사회 이익에 수단적으로 쓰였으면 좋겠어. 그럼 나는 칸트랑도 안 맞고 베카리아랑도 안 맞고 루소라도 안 맞네? 수단적으로 쓰였으면 좋겠어. 뭔가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그 사람 범죄자가 이제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제가 얘기하는 범죄자는 이미 지날 대로 선을 지나버린 그런 범죄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바람이 하나도 안 오네. 근데 우리나라는 좀 약해. 좀 많이 약해. 심각해. 이따가 더 해야겠다. 모가지를 꺾어버렸네. 여기면 진짜 시원할 것 같네. 뭐야. 선풍기 모가지가 너무 많이 꺾였는데? 막 시원해. 와, 대박. 잘하고 있어. 파이팅. 네, 종신노역형은 사형입니다. 종신노역형이 이제 비참한 상태 보여주는 거를 종신노역형이라고 하고. 오케이. 이 모가지가 좀 이상해가지고 살짝 되돌려줬고요. 약간 선풍기가 저를 약간 이렇게 봐가지고 약간 삐딱하게 쳐다봐서 좀 싸가지 없어서 약간 좀 정리를 해줬고요. 형벌의 강도보다 지속성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지속성 있는 게 뭐 노역형이겠죠. 근데 저는 강도와 지속성 사이에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각 사람의 개인적 자유 중 최소한의 몫을 모든 것 이외에 어떤 것도 아니다. 사실 근데 저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글이 끊긴 느낌? 법은 각 사람의 개인적 자유 중 최소한의 몫을 모든 것 이외에 어떤 것도 아니다. 내가 봤을 때 몫을 몫이며로 바꿔야 좀 말이 돼. 법은 각 사람의 개인적 자유 중 최소한의 몫이며 모든 것 이외에 어떤 것도 아니다. 그냥 법은요. 그냥 최소한의 몫을 한다는 겁니다. 법은 개개인의 특수의사의 총체인 일반 의사를 대표한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타인에게 기꺼이 양도할 자가 세상에 있겠는가. 각 사람의 자유 가운데 최소한의 몫을 희생 속에 어떻게 모든 가치 중 최대한의 것인 생명 그 자체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야, 사회계약서에 생명권이 왜 포함돼? 누가 자기 목숨을 사회개혁에다가 넘기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은 최소가 돼야지. 법은 최소가 돼야 돼. 법은 최소. 법은 최소한의 역할만 하면 돼. 자, 그래서 형벌의 강도보다 지속성이 범죄 억제에 효과적이다. 범죄에 대한 형벌은 오직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거 제가 틀렸었는데요, 이 문제. 죄형법주의라고 합니다. 아우, 글씨가. 이게 무엇이요? 이제 공정한 처벌.
범죄에 대한 법으로만 가능함 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요, 루소, 칸트, 베카리아 모두 다 동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그냥 그걸로 빼자. 공통점으로 빼자. 이 얘기는 사실 자세히는 안 나와 있긴 한데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알고 가시되 이거는 무조건 기억을 하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체크를 한번 하러 가볼까요? 거의 끝났습니다. 사형제도의 찬반 입장도 할 거긴 한데 일단 루소의 일반 의지. 일반 의지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이제 루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아군이라서 사용한 게 아니라 적군이라서 사용한 거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하는 게 루소. 이거 너무 중요하고요. 끝입니다. 공통점 중요합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울 만한 게 어디 포인트가 어렵냐면 뭐야 베카리아 자연스럽게 핑크색. 이 세 명 사이에도 서로 깔 게 많아. 칸트가 루소한테 까는 것도 사실 가능해. 왜냐면 얘는 수단적으로 여기고 있잖아 루소는. 그래서 얘는 서로 깔 수도 있고 이 적군 아군끼리 깔 수도 있고 다 같이 세 명이서 서로 이제 사이좋게 깔 수도 있고 아무튼 이거는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형제도를 찬성한다는 이유로 얘네 두 명을 묶어버리면 안 됩니다. 얘네 이유가 다 다르고요. 서로 까기가 너무 좋아서 선생님들이 서로 까는 문제를 너무 많이 냈을 것 같다는 무서운 생각이 든다. 네. 별 이모지 만들고 싶은데? 스티커를 만들어 볼까? 투툴 내가 만들래.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못생겼어 베니. 아니 뭐야 왜 AI가 만들어. 내가 만든다니까? 그냥 이렇게 해. 완벽한 별을 만들어. 뭐야. 아니야. 좋은데 이거? 좋아 이걸 복사해. 뭐야 이미 있네. 빠라란. 살짝 가리네. 어라? 어. 네,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지 어렵지 않으면서도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 헷갈리는 것 때문에 조금 어려운 네, 그런 파트였고요.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입장, 이거 읽고만 가도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여기 나왔던 거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찬성 입장은요, 국민의 자유, 재산,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 방어수단, 범죄 예방 효과가 크고 범죄에 대한 비례성의 원칙에 따르면 과도한 형벌이 아니다. 왜냐면 사람을 죽인 거만큼 그 사람이 죽은 거기 때문에 비례하죠. 과학수사와 제도 보완용으로 오판 가능성을 줄이고 있다. 반대 입장은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을 침해한다. 교화라는 형벌의 목적에 부적합하다.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저 새끼 마음에 안 드네? 사형해. 될 수 있죠. 오판 가능성 있다. 근데 오판 가능성 거의 엄청나게 낮긴 한데 그래도 사람 목숨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칸트는요. 사형은 이익을 주는 게 아니다.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다. 범죄자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문제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는데요. 여기 있죠. 살인자의 이익. 살인자 말고 범죄자라고 할게요. 너무 계속 말이 바뀌면 좀 헷갈리니까. 오케이, 다음. 간과는 네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간과한다라고 하는데요. 간과한다는 말이 진짜 윤리에 겁나 많이 나오거든요. 네가 모르고 있어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딴지 거는 거죠. 야, 너 이거 모르는 거 같은데? 예시로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예시를 들어보자면 칸트는 루소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인간을 목숨을 단지 수단으로 쓰는 것을 잠깐만. 맞지? 근데 이건 사실 좀 애매하니까 그냥 흘려들어주세요. 사실 저도 지금 문제를 안 풀어봐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너는 칸트가 이제 루소에게 너는 인간의 목숨을 사회 이익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어. 또는 인간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단다 라고 딴지를 걸 수 있겠고, 베카리아는 루소에게 사회계약설에 생명권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니는 모르고 있어 라고 딴지 걸기 좋겠죠. 뭐 이런 거? 끝. 캡처 타임. 캡처 타임. 빰빰빰빰빰빰빰. 저도 찍어야 돼요, 근데. 잠시만요. 돌려. A4로 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캡처 타임 드리겠습니다. 저도 캡처해야 돼서. 태블릿이 좀 길어가지고 약간 좀 뭔가 웃기긴 한데. 이거 줄 없앨게요.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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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좋아. 찰칵. 이렇게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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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하시면 4번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회계약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바이바이 두바이.